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31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는 지난 27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비둘기파적 입장을 나타낸 점이 연일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고, 또 S&P 500 지수도 0.4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16%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파월 페드 의장이 지난 27일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금리 인상이 멀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페드는 올해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다가올 자산 매입 축소의 시기나 속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 기준과 다르고 훨씬 더 엄격한 과정과 연계될 것이고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거죠.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1.27% 수준까지 떨어졌고 2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3일 발표되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9월 21일 그리고 22일로 예정된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29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가 10만 357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겨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미국발 입국을 2달 만에 다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8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는 9.0을 기록해 전월 27.3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3.5보다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지난 1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또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1.8% 감소한 110.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전월 대비 0.5% 증가를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 유가는 멕시코만 지역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 지속소 상승했는데요. 초강력 허리케인인 아이다가 석유 시설이 밀집한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해 멕시코만 해안 석유 생산 시설의 95%가 가동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이 유가를 상승세로 이끈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7달러, 플러스 0.68% 상승한 69.21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확실히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기술주인 빵주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존도 2%대, 그리고 넷플릭스 1.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29% 이런 식으로 계속 큰 상승을 했고요. 뭐니 해도 애플 3%대 아주 큰 흐름 보여줬습니다. 차기 이 프리미엄 폰이 이 아이폰 13에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 글로벌스타의 주가가 64.34%나 상승을 했죠. 9월에 공개될 애플의 이 차기 프리미엄 폰, 여기에 인공위성 기능이 탑재될 수 있고 또 애플이 해당 업체랑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어제 위성 관련주들 흐름이 매우 강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좋을지 체크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좀 더 체크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네, 반도체도 이렇게 계속 잘 그래도 이렇게 옆으로 잘 횡보하면서 이어가고 있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보면은 페이팔은 이제 증권거래 플랫폼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3%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후불결제 시스템 어펌홀딩스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아마존과의 협업 제휴 소식에 이 46.67%나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금리가 하락을 했잖아요. 금리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은행주들은 이렇게 또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네, 은행주들은 여기 보이시죠? 1.12%대, 마이너스 1~2%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EU가 미국발 입국을 다시 제한을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델타 항공이라든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 항공업체들이 3%대 이렇게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발 입국을 다시 제한하고 하는 EU랑은 또 흐름이 관계없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저점 만들고 쭉 올라오는 흐름이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상승폭을 키워갈지 아니면은 저항을 한번 받게 될지 오늘 좀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료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훗이 6.89% 급락을 했습니다. 게리 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로빈후드의 매출 기반인 오더플로우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더플로우는 소형 증권사들의 매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권업계 관행으로 자사 고객들의 매수 매도 주문을 한데 모아 대형 증권사에 넘겨주고 대형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로빈후드는 오더플로우를 통한 수수료로 고객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오더플로우가 이 자체가 고객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금지하게 되면은 악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급락 한번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테슬라 역시 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완성차 GM이나 포드는 전날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이번 장에서는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우리나라 이제 완성차 기아나 현대차가 그래도 저점 잡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생각보다 시원한 슈팅이 한 번은 나와주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3분기랑 4분기 좀 인내심을 갖고 그래도 끌고 가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이니까요. 주주님들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벌써 8월 말일이 됐죠. 우리 참 8월 시작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한 달 내내 힘든 장이었어요. 정말 힘든 장이었어요. 막 2주 동안 계속 하락세를 맞았던
거래일이 있었기도 했고, 그에 따라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장이 바로 8월장이었을 건데요. 그래도 잘 버티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주의 하락장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 오히려 이번 주 좀 이렇게 지난주 후반부터 살금살금 올라오는 주식장에서 다시금 이렇게 만회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일 거고, 혹은 아직 덜 올라와서 어떻게 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우리 이미 물린 종목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거 잘 대응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이제 멘탈 관리도 하면서 잘 버티고 그렇게 종목 잘 끌고 갑시다. 손절만이 답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중장기로 받느냐 단기 트레이딩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계속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누나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주식누나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 같이 시황 체크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또 만나요.